자, 간다. 자, 색지수. 자, 아까 말했던 색지수. 자, 그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라 그랬지? 자,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것. 자, 사진 등급은 아까 사진으로 촬영한 별의 밝기. 그리고 안시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 자, 뒤에는 땡땡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색지수는 4마 안입니다.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로, 사진 등급은 참고로 사진은 파란색이 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준다 그러면, 노란색 빛을 똑같은 양. 그러니까 파란색과 노란색 양이 똑같지만, 오히려 파란색이 더 많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 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더 민감합니다. 똑같은 양의 파란색과 노란색을 비추었을 때 좀 더 노란색을 더 많이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보면 나와서 막 자보 붙이잖아, 맞지? 대자보 붙일 때 자기 사진들 붙일 때 주로 뭐 와이셔츠를 파란색으로 주로 입거나 뭐 이런 경우 많지. 좀 더 혼자면 산뜻하게 좀 명확하게 보이게 하려고. 자, UBV 등급. 이거 무슨 말 모르겠지? 이거 뭐냐면 UBV. 자, U 등급이 뭐냐면, 이거 다 똑같은, 자, 똑같이 쭉 썼습니다. 자, 이거는, U 필터로 쓴 겁니다. 필터란 건 빛을 걸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UBV는 각각 어떤 특정 파장 빛을 걸러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빛들은 다 막아버리고, 특정 파장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U 필터를 통과 빛으로 정한 등급입니다. 이건 한 0.35 마이크로미터 정도. 자, 울트라. 뭐죠? 우리 가시광선 얼마지? 0.4에서 0.7이죠? 그럼 0.4보다 약간 짧은 거잖아? 누구지? 적외선입니까? 자외선. 자, 또 갈게. 약간, 자, 보라색 부분이었죠? 아까 0.4 가까이니까. 자, 그리고 B등급. 자, 별빛 중에 B필터를 통과한 빛. 똑같은 말이지? 자, 똑같은 문장이야. 문장 똑같아. U에서 B만 바뀌었습니다. B만 써라, B만. 땡땡하고. 자, 0.43인데, 바로 파란색. 파란색이 B야. B가 뭘까, 영어? 블루. 그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V등급. 자, 별빛 중에 V필터 통과한 빛. 이것도 똑같은 문장. V만 쓰세요. 자, 이거는 0.5 정도. 이건 뭐냐면, 노란색. V 뭘까? 노란색. 벨벳. 노란색. 이거 누구 거, 이거? 누구 거? 눈. 비주얼. 비주얼. 자, 됐죠? 자, 참고로 서로 대응되는 것은 사진 등급 파란색, B등급. 그리고 안시 등급, V등급. 노란색. 됐지? 요거와 연관성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색은 무조건 다. 색지수는 무조건 다. 무조건 짧은 거에서 긴 거 뺍니다. 짧은 거에서 긴 거. 힘내. 자, 간다. 자, 색지수는 어쨌거나 짧은 거에서 긴 거 빼면 돼요. 아까 보면 파란색과 노란색 짧은 거 긴 거죠. 자, 또는 B-V 또는 U-B. 주로 이런 나온 거는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또는 B-V 이게 나옵니다. U-B보다 어쨌거나 아까 색깔별로 보면 파장별로 보면 짧은 거에서 긴 거 뺀다. 됐지? 아까 색지수와 표면 온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였죠. 아까 제로가 되는 게 흰색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아까 보면 더 흰색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 그렇지? 색지수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자, 이거 간단히 보면. 자, 화이팅! 간단히 보면. 자, 봐. 화이팅. 자, 4000K고 13000K잖아? 자, 봐봐. 이런 거야. 자, 사진 등급 무슨 색깔? 노란색. 자, 노란색은, 자, 사진 등급 아까 파란색이라고 그랬죠? 파란색은 얘가 색깔이, 자, 요만큼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값을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7등급이 나왔다 칠게. 됐지? 자, 근데 노란색.
자, 노란색은 파란색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 많으면 더 밝은 거지. 그럼 등급 숫자는? 작겠지. 맞지? 6.7. 됐나? 그러면 7에서 6.7을 빼면 0.3.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됐나? 근데 13,000 볼게. 자, 파란색. 사진 등급. 요만큼 나왔어. 예를 들어 등급이 5.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양이 많아, 적어? 양이 적으니까 더 어둡잖아? 그럼 등급 숫자는 더 클까, 작을까? 5보다 더 크겠죠? 어두우니까. 맞지? 이거 5.1이랄게. 그러면 역시 5에서 5.1을 빼면 이거는 자, 마이너스 값 나오겠지. 되겠나? 그래서 숫자 높은 놈이 오히려 더 이 값은 작다는 거지. 표면온도 높은 놈이. 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 자, 마지막 내용. 자, 그래서 숫자가 현재 보면 더, 자, 작은 놈이 오히려 더 고온의 별이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광도. 이게 끝입니다. 네, 자, 별의 광도. 자, 아까 앞에서 배웠던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정의가 비슷합니다. 자,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단위 면적 그랬지. 근데 여기는 전체 면적을 말합니다. 전체 면적. 참고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시그마 t의 사승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놈은 전체 면적이야. 자, 볼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 자, 별의 광도 다시 할게. 자, 별의 광도는 전체 면적이 된다는 거다. 자, 전체 면적이니까. 자, 별은 어떤 모양이죠? 구형이죠. 구형이지. 구형이니까. 별은 구형이잖아. 태양도 구형이잖아. 기사대기 너 5대야. 자, 구형. 조용해. 자, 구형. 자, 구형. 여러분들 구의 표면적 어떻게 되죠? 식이? 반지름이 R이라면 구의 표면적은 그렇지 4파이 R제곱. 자, 구형이고 이거는 4파이 R제곱. 그러면 자, 봐. 같은 단위 시간이에요. 그러면 단위 면적에 1제곱미터나 1제곱센티미터에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가 되겠지. 그래서 광도식은 이렇게 됩니다. L은 4파이 R제곱의 시그마 T의 사승. 단위 면적에 대한 에너지니까 전체 면적인 4파이 R제곱 곱해주면 된다. 그 말이지. 됐나? 근데 아까 파이, 4나 파이나 시그마나 이건 항상 붙어다니는 상수일 뿐이죠? 중요하지 않잖아. 중요한 것은 광도는 R제곱 T사승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별이 B별보다 반지름이 0.5배, 표면 온도가 2배이면 광도는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광도는, 자, 4파이와 시그마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R제곱과 T사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반지름 R이 0.5배, 2분의 1, 표면 온도 T가 2배.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2의 4승을 곱하면 되겠지? 자, 이것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4배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광도는 4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A별이 절대등급 1등급, 그리고 표면온도가 25,000, 그리고 B별은 절대등급이 6이고 표면온도가 5,000이면 자, A별이 반지름은 B별의 몇 배인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별의 물리랑 관련 문제를 풀어볼 때 별의 반지름을 묻는 문제라면 이거는 별의 반지름과 관련된 식은 광도밖에 없습니다. 그 광도식을 이용해야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도라는 것은 자,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밝기이기 때문에 바로 절대 등급이 바로 광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등급과 6등급은 5등급 차이니까 100배가 밝다 그 말이지.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100배 밝다. 자, 광도. 자, 그러면 요거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도 기호를 L이라 쓰니까 자, LB분의 LA.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몇 배 밝은지를 표현하겠지. 자, 그리고
광도를 결정하는 것은 R과 T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RB와 RA, TB와 TA를 쓰면 그대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실제 값을 대입해 보면 온도는 5000과 25000이니까 각각 넣고, 그리고 LB분의 LA 광도, 참고로 A별이 B별보다 자 5등급 자 작기 때문에 100배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5000과 25000을 계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광도 관계를 계산하면 100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RB분의 RA, 자 B와 A의 반지름 관련된 식만 지금 미지수로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넘겨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5의 4승이 넘어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의 4승분의 100, 자 제곱이니까 RB분의 RA는 자 5의 4승은 자 2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제곱을 없애게 되면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100은 10의 제곱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5의 제곱분의 10, 25분의 10, 그 말은 5분의 2가 되겠지. 그 말은 A별이 B별보다 현재 반지름은 0.4배라 그 말이지. 자, 참고로 크기는 작지만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도가 더 컸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숫자들이 얼마든지 바뀌더라도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자 반지름 관계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별빛 스펙트럼 분석 통하여 직접 알아낼 수 있는 내용. 특히 별빛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이거는 흡수선을 말하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 이 흡수선의 위치와 그리고 색이라는 선의 두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따라서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별의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이 가지고 있는 그 대기 입자, 별빛이 표면에서 빠져나올 때 그 둘러싸고 있는 대기 입자에 의해서 일부 빛들이 흡수가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당연히 별이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이 분광형, 스펙트럼형, 이것은 바로 별의 표면 온도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기 입자들이, 현재 별의 대기 입자들이 별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일부 빛들을 흡수해서 흡수는 생기는 거고, 자, 이 대기 입자들의 원자와 분자, 어떤 성분인지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대,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선의 위치와 세기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답은 D끝과 리을 3번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 자, 8번. 자, 별의 분광형과 흡수선의 세기. 어쨌든 그래프에서 현재 보면 위로 많이 솟을수록 그 부분에 많이 흡수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 선을. 자, 갑시다. H선은 고온의 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지금 H선, 수소선을 보게 되면 A형이나 F형에 강하게 나타났죠? 근데 고온, 또 B형이나 O형에서는 더 다시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고온이 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지. 한 점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네, 틀렸지? 자, 고온의 별에서 자, 헬륨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He 플러스 보게 되면, 자, 이 헬륨선을 보게 되면 고온,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되는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 말은 고온일수록 더 많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은 맞다가 되겠죠. 자, 왼쪽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니까. 자, 금속선은 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자, 금속이라는 것, 여기서 금속에 해당되는 건 칼슘과 철이 되겠지. 자, 칼슘선과 철선 같은 경우에 이들에 의한 흡수선은 주로 오른쪽에 나타나지. 오른쪽에 나타난단 바로 저온인 별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현재 온도가 낮은 별에서 나타난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분자의 흡수선은 모든 별에서 나타난다. 자, 분자란 것은 원자 2개 이상 결합되는 형태가 되겠지. 자, 여기서는 지금 TiO 하나밖에 없습니다. 티타늄 관저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TiO인데, 이거 표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참고로 O는 산소라서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원래. 자, 어쨌거나 이 TiO라는 분자, 이 분자에 의한 흡수선은 자, 모든 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히 저온인 별에서만, 오른쪽에서만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별에 나타난단 말은 틀렸지. 답은 니은 디귿 4번 되겠죠. 자, 10번.
자, P와 Q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색이 자, 쭉 나와 있는데 각 파장별로 얼마의 세기로 나오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자, 문제 갑시다. 자,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 자, 최대 복사 에너지. 최대 복사란 말은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거 그 말이죠. 바로 람다 맥스 최대 세기 파장을 말하는 거지. 자, 람다 맥스 최대 세기 파장이라는 것은 자, 이게 각 파장별로 나오고 있는 세기를 표현한 거니까 이 플랑크 곡선, 이 곡선 그래프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P는 이제 P와 Q의 최대 세기 파장 봉우리 위치를 다 잡았습니다. 봉우리 위치 잡았을 때 P가 더 왼쪽에 있지? 왼쪽에 있단 말은 더 파장이 짧은 거지.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P가 Q보다 최대 세기 파장은 더 짧다. 그래서 P가 Q보다 길다? 틀렸네. P가 더 짧은 거지? 자, 니은. 자, 다시 말해주면 최대 세기 파장 람다 맥스는 플랑크 곡선에서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봉우리.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자, 별의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참고로 이 표면 온도는 람다 맥스와 최대 세기 파장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지. 이거 빈의 변위 법칙이지. 뭐 식을 제시하자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 A는 상수였습니다. 어쨌거나 람다 맥스와 T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최대 세기 파장이 짧을수록 온도는 높은 거죠. 그래서 P와 Q를 보면 P가 더 짧잖아. P가 더 짧으니까 표면 온도는 더 높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P가 Q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P가 고온, 상대적으로 Q가 저온이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자, 색지수. 자, 분광형과 표면 온도와 색깔 그리고 색지수까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 자, 색지수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색지수 값은 작다 그랬습니다. 스탠다드가 되는 게 바로 1000K 0이라고 그랬지, 색지수가. 그래서 1000K보다 온도가 높으면 마이너스 값. 그리고 1000K보다 온도가 낮으면 플러스 값을 가졌지. 다시 말하지만 색지수가 작을수록 표면 온도는 높다. 자, 그러면 지금 P가 Q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색지수 값이 더 작겠죠. 근데 P가 Q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지. 답은 2번만 맞겠죠? 자, 넘어갈게. 자, 25번 갑니다. 자,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 뭐 별자리는 나와 있지만 그냥 여러 개의 별의 물리량을 서로 비교하는 거지. 자, 갈게. 기억. 최대 복사 에너지 람다 맥스죠. 자, 람다 맥스는 온도의 반비례. 표면 온도의 반비례.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자, 가와 나. 자, 보면 가가 F5 그리고 나는 M2라 되어 있습니다. M2. 자, 그러면 OBA, FG, KM.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F와 M이니까 F가 가가 더 온도가 높다 그 말이죠. 됐지? 자, 그러면 가가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장은 더 짧겠지. 그래서 가보다 나가 길다?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현재 가가 더 고온이기 때문에 현재 나에서 더 길게 나타난다. 가가 고온이니까 람다 맥스는 더 짧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 더 길 것이다. 됐지?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자,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 제한 뒀어. 참고로 단위 시간 동안 전체 면적에서 나온 걸 광도라 그러고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내가 정해준 뭐 1제곱cm나 또는 1제곱미터라는 단위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이거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했지. 이거는 순전히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그마 T의 4승이라고 그랬어. 그 에너지 크기는. 어쨌거나 시그마는 몰라도 되고 상수니까.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 의한 에너지 값은 크겠지. 자,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하면 가와 다. 자, 가는 F고 자, 다는 A형이죠. OBAF. 그 말은 A가 F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시리우스는 더 고온이지. 됐나? 그래서 시리우스가 더 고온이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보다는 더 에너지가 많겠죠. 어쨌든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많을 거니까. 자, 그래서 가보다 다가 많다. 맞는 말이지. 자, 반지름은 나보다 다가 크다. 자, 나와 다를 비교하면 일단 광도를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과 표면 온도잖아. 근데 절대 등급을 봤더니 자, 나형은 마이너스 5.1이고 나는 마이너스 5.1이고 다는 플러스 1.5야. 등급값은 낮을수록 밝은 거죠. 그러면 나가 더 다보다는 밝다 그 말이지. 실제 밝기가.
그 말은 광도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광도는 반지름과 온도에서 결정된다. 근데 나는 광도는 큰데 온도가 낮잖아. A형인 나보다. 온도가 낮은데 밝으려면 엄청나게 커야 되겠지. 됐습니까? 앞에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죠? 그래서 나가 절대 등급이 가장 낮단 말은, 절대 등급이 다보다 작단 말은 광도가 더 큰 것이고, 광도는 반지름과 표면 온도에 결정되는데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니까 크기가 아주 크다 그 말이지. 그래서 나보다 다가 크다 아니라 나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 자, 26번 마지막. 자, 지금 분광형 흡수선 종류 3개 나와 있고, 표는 또 A형, K형의 스펙트럼 특징 나와 있고, 자, 그럼 봅시다. 가는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자, 수소 H를 말하는 거지? H, 그럼 H1 여기를 말하죠. 자, 그러면 H1, H가 강한 것, 바로 가형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지. 분광형 따지면 A형이 되겠죠? A형. 자, A형과 K형 그랬으니까. 자, 나와볼게. 칼슘 이온. 자, 칼슘 이온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지금 칼슘 CA2죠? 자, CA1은 그냥 칼슘이고, 그리고 CA2와 3는 칼슘 이온이라 했습니다. 어쨌거나 칼슘 이온이 강하단 말은 저기가 바로 나가 되겠지? 자, 갈게. 표면 온도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높다. 참고로 OBAFGKM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가가 나보다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온도가 높다. 맞는 말 되겠지. 왼쪽에 있으니까. 자, 크기는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작다. 자, 참고로 자, 모두 다 주계열성 그랬죠? 주계열성. 자, 우리는 안 배운 거야. 그런데 이걸 일단 알아두자. 자, 주계열성에서는 일단 주계열성이란 그 묶음, 그 집단 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큽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놈들이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크고. 됐지? 그래서 주계열의 별은 자, 질량과 표면 온도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진다. 뭐 질량 크단 말은 당연히 크기도 크겠죠? 그래서 크기와 표면 온도는 서로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주계열성이라는 그 집단 내에서는. 됐지?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크기도 더 크다 그 말이지. 이건 주계열끼리만 비교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금 주계열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가가 나보다 표면 온도 높기 때문에 크기도 크다. 자, 근데 작다 지금 틀렸고. 자, 디귿. 나의 별은 중심부에 CNO 순환과 PP 순환. 자, 이거 역시 이거 차후에 할 내용이야. 그냥 이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아까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CNO 순환과 PP 연쇄 반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NO 순환 반응 그리고 PP 연쇄 반응. 이게 바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 종류야. 두 가지가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참고로 CNO 순환이 우세한 것은 질량이 큰 애들, 큰 별이 이 순환에 의한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합니다. 우세합니다. 근데 질량이 작은 애들, 작은 별들은 PP 연쇄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이 더 우세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압시다. 자, 그러면 아까 가나를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나가 표면 온도가 낮다? 크기가 작다 그랬지? 질량이 작다 그랬지? 그러면 질량이 작은 별, 나는 CNO보다는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겠지. 근데 CNO가 우세했으니까 틀렸지? 답은 1번만 맞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차후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테마 25는 별의 진화인데, 진화에서 역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별을 배웠을 때 별의 물리량과 지금 물리량을 배웠고, 지금 별의 진화를 배우잖아? 그 각각 한 문제가 나와.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쳤지만, 별의 물리량을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마 지금 준비하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실제 문제에서도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현재 어렵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근데
별의 진화는 그렇게 없진 않아. 자, 지금 별의 진화, 일단 별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태양도 만들어진 지가 약 50억 년이 지났어. 근데 실제 수명은 약 100억 년이라 예상하고 있거든. 지금 한 반쯤 온 거지.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HR도라는 게 있습니다. 별의 물리량들을, 자, 물리량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좀 더 쉽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식인데, 그러니까 표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건 헤르츠와 러셀이라는 사람,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들 이름 따서 만든 겁니다. 자, 가로축은 뭐냐면, 가로축은 이게 OBAFGKM, 이거 분광형이지? 분광형은 뭐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표면 온도. 그래서 표면 온도 표현합니다. 또는 또 관련성이 있는 게 뭐지? 색지수. 또는 색깔까지. 됐지? 지금 현재 분광형 보게 되면 지금 색깔 표현되어 있잖아. 맞지? 바로 별의 색깔, 색지수, 표면 온도, 분광형. 어쨌든 가로축은 표면 온도라는 거지. 자, 세로축은 밝기, 별의 광도입니다. 자, 별의 광도를 태양을 1이라 둬가지고 이렇게, 자, 태양에 대해서 몇 배나 큰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참고로 광도, 진짜 밝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 등급. 그래서 자, 절대 등급도 수치화시킨 거니까 역시 세로축을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별의 표면 온도와 분광형, 자, 그리고 색지수,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광도. 참고로 표면 온도, 분광형, 색지수 이것들은 현재 수치화시켜서 좀 자세히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색깔이라 말했지만 색깔은 현점 이것도 약간 현재 간격 현점면 명확하게 구분은 좀 안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분광형이 몇 개라고? OBA, FGKM 7개. 7개지만 각 분광형마다 자, 제로에서 9까지 다시 10개로 세분화시키는 거지. 아주 세분화시켜서 좀 자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아까 절대 등급도 가능하다는 것. 자, 별의 광도나 절대 등급.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광도라고 제시됐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절대 등급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화시키기는 실제로는 절대 등급이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현재 절대 등급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절대 등급 나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5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몇 배? 100배. 이걸 이용해서 문제화시키는 게 많아. 넘어갈게. 자, 표면 온도 증가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증가. 뭐 이건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HR도를 만든 게 뭐냐면 이거는 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 별의 물리량 할 때 배웠던 게 핵심이 두 가지였잖아. 밝기와 표면 온도 두 가지였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바탕적으로 배운 거예요. 별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HR도상에 지금 여러 가지 별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이 아까 진화라 그랬는데, 별이 진화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각 단계의 이름이 있어.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 주계열성, 거성, 또는 뭐 초거성, 또는 백색외성,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그게 바로 현재 별의 진화 단계상에 있는 그들의 이름인 거지. 참고로 HR도상에서 표현하게 되면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 원시성이라고 해요. 아직 진정한 별이 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원래 진정한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내는 애들을 우리가 별이라 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특히 수소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진정한 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한 별들을 우리가 원시성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별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거성이 되고 어떤 질량 큰 애들은 초고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색외성. 물론 거성이 됐던 애들이 백색외성 되고 초거성 됐던 애들은 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로 진화해서 마지막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배울 거고, 어쨌든 HR도상에 여러 별의 단계별로 위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 HR도 그림을 제시해 놓고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면 영역만 표시해 놓고 문제를 막 물어봐. 그럼 각각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평면 온도가 얼마? 6,000. 좋아. 6,000이야. 6,000.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광도는 1이 되겠죠? 근데 절대 등급은 얼마쯤 될까? 4점 얼마? 4.5.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 정도. 그냥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자, 그리고 스탠다드가 누구라고 했지? A. 그렇지. 흰색 별. A. 맞나? 걔의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약 0, 1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1에 가까운데 0이라 생각도 상관없어.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A 잡아가지고 또는 만 잡아가지고 절대 등급 나왔다면 절대 등급 얼마? 1 또는 0 잡으면 되는 거고.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지? 그리고 태양 6,000일 때 쭉 올라가서 5 정도의 점 찍으면 되겠지? 둘 다 주결성이기 때문에 점 딱딱딱 찍으면 주결성 위치가 어디인지 딱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두 개 정도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좀 전에 HR 도상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 계략적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본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자, 별이 만들어진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별. 자, 별은 어쨌든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질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를 말할 때 거의 진공 상태라 말을 하잖아. 거의 물질이 거의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완벽한 진공은 아니야. 아직 그 밀도가 낮을 뿐이지.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자, 그러면 그나마 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 그걸 뭐라 불렀죠? 성운이라 불렀어. 성자는 별 성자지만 별을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전지물이 가스나 티끌이 특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애들을 성운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이들이 물질 뭉쳐가지고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원래 별들이 만들 때 일반 이렇게 만들 때 별들이 만들 때 그냥 가운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면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자, 회전할 때 멀리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 모으는 것처럼 빨라지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너무도 빨라서 원심력이 커져서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 물론 중심부에는 많은 물질이 모였지만 그 주변에는 맴돌기만 하고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지.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원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을 말하잖아. 그래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 상태, 평형 상태에 이루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래서 중심부에 많은 물질이 뭉쳐가지고 여기에 별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변 이 원반에서 물질끼리 뭉쳐가지고 행성을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 가운데 태양이 있고 주변에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행성을 이루고 있는 거지. 다 공전 방향 어때? 다 똑같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태양 역시 현재 보면 자, 자전을 하고 있겠지. 자전 방향과 공전 다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M 해가지고 점 찍힌 게 있죠? 이건 태양 질량의, 자, 태양의 기호입니다. 이거 태양의 기호로 쓰고 있어. 그래서 M 붙었으면 이게 태양 질량 되겠지? 그래서 태양 질량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0.1 태양 질량, 1 태양 질량, 5 태양 질량. 그래서 원시성이 있을 때 성분이 뭉쳐가지고 원시성을 만들었을 때 이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나중에 주결성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주결성이 되려면, 자, 주결성이 아까 어떤 조건? 중심부에서 온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얼마냐면 1000만 K야. 1000만 K 이상 돼야지만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수소가 많다 하더라도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주변 온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들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별 만들 거잖아. 자, 이때 원시성이야.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런 겁니다. 자, 수축할 때 온도 올라가나? 왜 올라가죠? 뭉쳐지니까? 뭉치면 온도 올라가나? 뜨거워진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뭉친단 말은 중심이 바닥이잖아? 바닥으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뭉친다는 것은 중심이라는 바닥을 향해서 물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낙하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지? 위치 에너지.
그럼 이름이 떨어지면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운동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겠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중심부로 물질들이 뭉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이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열로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쩌면 수축한다고, 떨어진다고. 자, 그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결과도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렇게 해서 1000만 K까지 도달하면 이제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한 번 더.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지? 수소입니다. 그 다음 많은 건 헬륨.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이야. 수소가 거의 75% 돼. 그럼 당연히 우주 공간에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별을 이루는 성분 역시 수소가 대부분이겠지. 그래서 수소란 재료는 풍부합니다. 1000만 K가 되게 되면 중심부에서 핵력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질량이 클수록 원시성에서 주결성 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위로 갈수록 대 시간이 길어져 짧아져? 자,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고 있지? 그 말은 원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진화해. 빨리 늙고 빨리 죽어. 수명이 역시 짧아.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 각 단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HR 도상에서 원시성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오른쪽에 분포하다가 주결성이 된단 말은 왼쪽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지. 일단 왼쪽으로 간단 말은 무슨 말이지? HR도에서 왼쪽 간단 말은 가로축이 왼쪽. 온도가 올라간다 그 말이죠. 중력 수축하니까. 맞지? 근데 내려간단 말은 뭐지? 광도가 작아진다. 왜 광도가 작아질까? 온도 올라갔는데.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지? 반지름과 온도. 온도는 해줄게. 자, 온도는 늘어났죠? 근데 그만큼 수축해서 반지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갔지만 반지름이 많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광도는 내려간다 그 말이지. 되겠나? 그런 의미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자, 넘어갈게. 그래서 표면온도 증가되고 그리고 반지름, 자, 광도는 감소된다는 것. 자, 광도 감소는 반지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온도 증가보다는 반지름 감소가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